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주세요. 저 대법원장님께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칼럼을 보니까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사법부 독립 방패막에 숨은 건 온당치 않다.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비칠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오늘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저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보니까 마치 사법부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인지 저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회의 방해하면 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회의 했습니까? 방해하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시간을 멈추세요.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시간을 멈추세요. 우리 대법원장님은 특정 기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들어가세요. 답변을 들어가세요. 주셨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세요. 이런 시기만 다를 뿐 들어가세요. 한덕수 진행에 총리를 협조하세요. 만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양해가 된 그런 해석이 사항입니다. 잘못된 양해가 된 것입니까? 사항입니다. 피감기관과 양해가 된 그처럼 사항입니다.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신 것은 제보자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였던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장님 분명히 피감기관과 입장을 양해가 말씀해 된 주시면 사항이니까 좋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의사 진행 대법원장님, 방해입니다. 답변해 회의 주십시오. 방해입니다. 경고합니다. 답변 못 국회법 하십니까? 위반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방해는 자체가 이것을 선거법 위반, 번개불에 국회법 콩을 위반이 볶아 먹듯이 들어가세요. 군사작전 같은 들어가시라고.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기관장 선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안 통치를 돕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에 피고인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위를 불러주세요. 그 판결들이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위를 속히 그 불러주세요. 사건들마저 대법원 재판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처럼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독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대법원장님은 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양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명하세요 얼른. 법원 공무원 노조 복서현 사무처장에 의하면 지난 9월 30일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하기로 법원 직원들과 동료법관 누구에게 물어보다고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즉시 대법원으로 끌어오고 합의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하고 여당하고 지금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로 파기환송 즉시 서울고법으로 송부하고 서울고법은 집행관을 동원하여 특별송달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반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세요. 대법원이 출동한 대법원이 기준에서는 군사작전 같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고 상식으로 수긍할 수 진행에 없는 방해를 심각하게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는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사법사상 초유의 일들을 그 일을 벌인 것이 우리 대법원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직공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형사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법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의 잘못이 많지만 가장 큰 잘못은, 근원적인 잘못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 대법원장님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출권을 빼앗으려는 주권 침탈 행위이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죄악임을 몰랐습니까?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국회 경위께서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사법부의 바랍니다. 수장이 위원들은 사법부의 제자리로 명예에 돌아가십시오. 먹칠을 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나경원은 지고 제자리에 물러나고 싶은 돌아가세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우리 조 원장님은 통과하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통과하세요. 잠깐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대법원하고 지금 여당하고 뭘 자, 하자는 거예요? 박균택 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빨리 바뀌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법률에 규정된 명칭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은 법에도 없는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란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묘하게도 지기현 판사가 대법원장님과 같은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대법원장님과 비슷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법관인 것 같은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충실한 부하를 두셨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장님은 차례로 답변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답을 해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오후 늦게라도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에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표 건을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로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단 이틀입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사행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대법원하고 무슨 소리를 법원행정처장,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28일 날 이제 항소심 선고가 되고 그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3월 자, 11일부터 기록 4월 22일 날 국회에서는 2부에 위원장석을 배당됐는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4월 24일 이틀 만에 표결해요. 제자리 돌아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겁니다. 보이도록 이게 법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고. 하늘에 못해요. 왜 이틀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 시켰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 7만 페이지 기록은 책, 저기 보세요. 7만 페이지의 기록은 책 몇 권입니까?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하고 무슨 협의를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자리 돌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틀 만에 표결을 시켜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사건, 무죄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더니 이틀 만에 표결시켰어요. 4월 23일 날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4월 23일 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로 하고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더니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단히 이야기해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월 16일 겁니다. 뭔 헛소리예요? 4월 23일 날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분의 영수증에는 4월 26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조희대가 끌어올리고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구 경북고 정상명도 대구 경북고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지기현은 룸살롱 윤리감사관, 지기현 윤리감사관.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지기현을 교체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기현이 핸드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 여경은 판사 거 올려주세요.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 카톡을 벌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오늘 오셨구나 라고 하는 영상이 나와요. 저게 뭡니까?
이 정도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윤리감사관이 답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재판받을 때 저런 자료는 다 유죄의 증거예요. 그런데 왜 법관들에게만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법관들만 보호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귀한 법관들이 현장에서 그 귀한 일을 하는 동안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고 네, 서영교 의원님 그래야 하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